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중개사법령 실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하고 있는 윤영기고요. 자, 1번은 중개사법령 종합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중개보조원이 해당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없죠. 물론 일을 했을 때 보조했을 때 서명 날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무는 아니죠. 2번 소속 공인인계사는 현장 안내 시 중개 의뢰인에게 자신이 소속 공인인계사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건 보조원에게 적용되는 거지 소공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소속 공인인계사는 다른 개업 공인인계사의 소속 공인인계사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중 소속에 관한 건데 누구든지 이중 소속은 절대 안 되죠. 4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빨로만 설명했다 이거예요. 이빨값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따라서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일조량 소음 등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 포함되죠.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주택에만 들어가는 설명 사항이에요.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면 틀렸습니다. 문제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특수법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상법상 주식회사가 등록하려면 임원 1,000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자본금 3천만 원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고요.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므로 요건 미달입니다. 3번 상법상의 한 명 회사가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되고 여기까지 맞죠. 대표자를 제외한 맞습니다. 사원의 2분의 1 이상 틀렸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여야죠. 4번 소속 공인인계사는 등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속 딱지를 떼야죠. 이중 소속 때문에. 5번 등록하려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 그랬는데 대장 기재 전이라도 사용승인 중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건물 괜찮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기재 그건 요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번 집행유예란 말 4글자가 나오면 100% 결격입니다.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따라서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그럼 아직 1년 더 남았죠. 결격에 해당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이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에 종종 나오죠. 디귿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기까지면 결격이죠. 결격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 법인도 결격입니다. 등록 안 받아주죠. 니을번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가 됐어요. 원래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결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어도 결격을 유발하지 않는 취소 사유가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이죠. 따라서 결격에 해당하는 건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분묘기지권, 장사법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시효 취득한 때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고 청구시로부터예요. 청구시 토지 소유자가 청구했을 때부터 틀렸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죠. 2번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래 분묘기지권은 물건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특수한 물건이죠. 따라서 등기해야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3번 가족묘지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분묘가 여러 개가 있겠죠. 이러한 분묘의 형태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이 있습니다. 자, 봉분의 경우는 높이가 1m, 평분의 경우는 50cm 제한이 있죠. 제한받지 않는다. 틀렸고. 4번 가족 제한장지는 사전 신고사항이에요. 가족 제한장지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사전 신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 연구자는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 화장, 봉안 그랬는데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그러죠. 정답 4번입니다. 장사법은 좀 외울 게 좀 있죠. 문제 5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나왔네요. 자격 취소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3년간 결격이면서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호조원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결격이므로 보호조원도 안 돼요. 취직도 안 되고 시험도 볼 수 없죠. 2번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대가 없이 대여할 수 있다. 무상으로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3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이것도 자격증 대여라고 보시면 돼요. 성명 사용. 따라서 자격증 대여이므로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죠. 4번 자격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에요. 그러면 자격정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죠. 그럼 무조건 벗어난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공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에서 벗어났죠. 옳은 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격증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했어요. 자격증 대여를 알선했다면 빌려준 사람 1년에 1천, 빌린 사람 1년에 1천, 소개한 사람도 1년에 1천. 따라서 3년에 3천만 틀렸습니다. 1년에 1천이에요. 6번 법인의 분사무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쉽죠. 이거는 법인인 개공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없어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쪽에는 못 두죠. 2번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 허가받아라 그랬는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하죠. 3번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사업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맞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뭐죠?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라. 이건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죠. 5번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했는데 실무교육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죠. 실직권자. 정답 3번입니다. 무난한 문제죠. 문제 7번 개공이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보조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은 명시하면 안 되지만 소공은 명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건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틀렸죠. 2번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 자,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라 3개월마다 분기별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과장되게, 거짓되게 광고하는 거죠. 10억짜리 물건 7억이라고 광고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부당 과장 광고이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람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어요. 틀렸죠. 4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경우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일간신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든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하든 사무소에 관한 것과 개공에 관한 것은
다 공개해 줘야 돼요. 명시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사무소 정보는 오픈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5번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 이거는 광고의 효과는 전국적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거. 대체적으로 이런 건 종합문제의 성격이 있죠.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죠.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러면 종료신고 A 10일 그러면서 1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15일 틀렸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초과 고용 금지 규정은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공과는 무관하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그러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그러면 지방마다 다를 수가 있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그러면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틀렸죠.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면 주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니까 이게 옳은 문장입니다. 전후 다 통보해 주죠. 5번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사무소로 이전한 경우 밖으로 나갔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 등록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증은 재교부하는 거지 송부하는 게 아닙니다. 재교부예요. 송부하는 것은 등록대장, 생활기록부,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가 송부되죠. 정답 4번이고요. 문제 9번 인장 관련 옳은 거. 1번 보조원은 업무보조위에서 인장 등록해라 그랬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인장을 변경했을 때 7일 안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10일 틀렸죠. 3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본사 쪽에 가서 해야죠. 4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인장, 즉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한다. 틀렸죠. 선택사항입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도장은 종이에다 찍잖아요. 따라서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0번 사무소 명칭 관련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법인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둘은 두 가지 문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2번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쓸 수 없어요.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소까지 넣어서 쓸 수는 없죠. 개공이 아니니까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 간판이죠. 간판 설치한다면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아니죠. 성명,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연락처는 보통 넣긴 하지만 연락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틀렸죠. 4번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간판 철거의 명령 그랬는데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 내리는 거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소지지 명시,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면 사무소 정보,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지지,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 가게 이름, 가게 위치, 연락처, 그리고 등록번호, 따라서 사무소 소지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정답 5번이죠. 11번 법인인 개공에 겸업할 수 있는 거 모두 그러면 자 부동산 거래 상담, 투자 상담이죠. 컨설팅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은 가능하지만 토지의 분양 대행은 안 되죠. 그리고 토지의 개발 대행도 안 됩니다. 개발 상담만 되는 거예요. 개발 대행 안 됩니다. 개발 상담만 되죠. 니을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동산은 안 되죠. 부동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가능한 건 1번 기억번 하나입니다. 1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잖아요. 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있잖아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하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죠. 전유 부분은 등기해야 됩니다만은 공용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3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아니죠.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관리인 될 수 있어요. 틀렸고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관리인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는 없어요. 5번이 정답이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 줘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13번 법인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 외적으로 밖으로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옳은 거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재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재교부. 그런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는 건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새 걸로 재교부해야 됩니다. 2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내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거나 등록관청. 틀렸습니다.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으로 하는 본사 쪽에 와야 돼요. 틀렸어요.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틀렸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전 신고 안 했다는 건 게으름 피운다는 거잖아요. 게으름 피우면 태만히 했으니까 과태료.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경우는 지연 사유를 적은 서류, 지연 사유서 첨부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 정답 4번이네요.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분사무소 이전 후에 소재지 관할 시공구청자에게 서류 송복을 했는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나 개인 사업자의 사무소가 밖으로 나가면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다 통보만 해줘요. 서류 송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려만 주는 거죠. 14번 휴업 폐업 관련해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그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업자에게 승계되죠. 그러니까 폐업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그 효과가
1년간 승계가 돼요.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예요. 잘 나오죠?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죠. 폐업 신고 1년 이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 안에 못 찾아가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다 가능합니다. 분사무소만 따로 사정이 있어서 휴업한다든가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문 닫을 수 있잖아요. 5번 중개업 폐업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정은 수수료가 있는데 폐업 신고는 아예 수수료가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극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죠. 아주 예외적인 문제. 자, 스킵하겠습니다. 16번 개공갑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갑이 법제 76385의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 부칙 개공이잖아요. 2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 맞습니다. 개인사업자. 2번 보증보험에 가입한 갑이 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하려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 맞죠. 무난한 질문. 3번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고 신고하죠. 4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보증 설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증 설정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란 등록 취소도 가능하지만 등록 취소하지 않을 때 업무 정지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업무 정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나오면 무조건 업무 정지가 가능한 거예요. 선택적으로. 따라서 맞는 문장입니다. 5번 공제에 가입한 갑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공제사업 행하는 자, 즉 공제사업자에 관해서 설명해라. 보증 관련 사항,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보증 기간과 소재지 이런 걸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의 소공의뢰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됐어요. 소공일을 해서 완성이 됐단 말이죠.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공의뢰 업무상 행위는 갑의 행위로 추정한다. 아닙니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또는 간주한다 그래야 돼요.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의뢰 자격정지 그랬는데 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는 거 그리고 보존하는 거 이런 건 개공의 의무지 소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틀렸어요. 3번 소공이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개공인 서명 및 난이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난이할 의무가 있죠. 소공이 작성했어도 개공은 해야 됩니다. 4번 소공의 종갱이가 이 법상 금지행위 9가지 있죠.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니까 시도지사는 소공의 자격을 취소해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을은 소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을 했는데 보증 관련 증서의 사본 교부 전자문서 제공은 개공 갑이 할 일인 거죠. 소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죠.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8번 중개사법령상 개공이 갑 소유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예요.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오피스텔이면 주거용 오피를 적용받죠. 보증금 3천에 월세가 70이면 환산 보증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더하기 70 곱하기 100. 그럼 1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갑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일방이죠. 단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입식 9억,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그대로 주거용 오피, 매매라면 0.5, 1000분의 5, 임대차라면 1000분의 4, 0.4, 정답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번 개공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요. 기억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 기간 내에 허가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약정 기간 내에 허가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니은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랬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요. 갑을 상대로 소유자 상대로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할 수도 없어요. 디귿번 갑 소유자는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죠. 현재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행 제공 없다는 걸 이유로 협력금 이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매수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이행해 줘야 되는 거죠.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모조리 틀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다. 20번 개공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이건 금지행위뿐만 아니라 중개사법령 전체적으로 금지되냐 안 되냐를 묻고 있습니다. 1번 주택 분양 대행이잖아. 이건 중개업이 아니죠. 따라서 한도 초과해서 금품받았다 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거, 이거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 대여 알선했다가 1년에 1천이죠. 3번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 보존을 고용한다면 이것도 초과 고용 금지됩니다. 초과 고용 금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필취 플러스 1년에 1천이에요. 4번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거죠. 5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즉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의뢰받는 거, 이것도 금지되죠. 다만 이거는 금지행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가 33조의 금지행위에 들어갑니다. 1번만 괜찮죠? 정답은 1번이고요. 21번 개공 등의 교육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많죠. 1번 등록 신청 법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 있어요. 중개사가 아니지만 경영진이잖아요. 따라서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2번 직무교육 시간은 3, 4시간. 그래서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지 5시간 틀렸어요.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건 맞는데 실무연수는 시도지사가 교육실시권자죠. 등록관청 틀렸어요. 4번 등록관청은 개공 등에 대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죠. 예방교육에는 비용 지원할 수 있어요.
따라서 4번 비용 지원은 예방교육에만 4번이 맞는 거고 5번 국토부 장관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가 아니라 예방교육 10일 전까지죠.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 연수교육은 통지, 예방교육은 공고나 통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틀렸어요. 교육일 10일 전까지. 4번이 정답이고 22번 계공병은 A광역시 B군. 여기서 A광역시 B군 그랬는데요. 광역시 안에 군지역, 경기도 군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을 명시하기 위해서 A광역시 B군 그랬습니다. 갑 소유의 X건물을 을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0만 원, 주거용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임차니까 주택임대차죠.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교부한 후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해서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이때 갑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지방공단이고요. 임차인은 자연인입니다.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공동으로 서명 날인 틀렸습니다. 임대인이 국가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지방공사 자 얘네들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단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날인 할 필요가 없죠. 니은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전입신고한 걸로 본다. 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임차인은 아빠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엄마랑 애들 해서 총 4명입니다. 뭐 한 명 들어갔을 때 4명이 전입신고한 걸로 본다? 말이 안 되죠. 거꾸로 됐어요.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봐요. 거꾸로 됐어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디귿번 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차임을 10만 원 증액했다면 갑은 단독으로 비군수에게 증액을 신고해라.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갑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해야 되죠. 따라서 옳은 건 디귿번 하나네요. 정답 3번. 23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거. 기억번 연수교육 안 받았다 그러면 시도지사죠. 실무, 연수, 시도지사만. 니은번 감독상 명령에 위반해서 거짓 보고한 협회 나오면 덩치가 크다. 국토부 장관 맞습니다. 디귿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개공 업무 관련 등록관청 맞습니다. 니을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시도지사 자격에 관한 한 시도지사죠. 따라서 바르게 된 건 니은, 디귿 두 개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뭐 무난한 문제입니다. 24번 중개사법령상 보상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다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보상금 중개사법령 보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보상금이에요. 자, 기억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한 자를 고발한 경우 보상금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어요. 요구한 자는 중심인물이 아니라 주변인물이죠. 따라서 이 친구 신고에도 보상금 없어요. 거짓 신고한 사람 신고해야죠. 니은번 신고관청, 허가관청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랬는데 결정일로부터가 아니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예요. 2개월은 맞습니다. 자, 중개사법 보상금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다르죠. 따라서 틀렸고 디귿번
신고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각각 따로따로 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기억 니은은 틀렸고 디귿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중개사법령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3년에 3천 징역 벌금, 1년에 1천 징역 벌금 말합니다. 기억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광고했어요. 개공이. 그러면 존다, 존존바 해가지고 부당 과장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벌금 대상이 아니에요. 니은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개공, 이종 등록입니다. 2개의 등록이죠. 이종 등록 1년에 1천입니다. 따라서 답이 되죠. 디귿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보조원이 했다. 이것도 아닌 자가 나오면 1년에 1천 답이 되죠. 니을번도 아닌 자가 나왔죠.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법정 문자나 유사 문자,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것도 1년에 1천으로 답이 되죠. 미음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했어요. 다운계약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거짓 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만 되지 형벌이 없어요. 징역 벌금 없어요. 따라서 벌금 가능한 건 니은, 디귿, 니을 세 가지입니다. 니은, 디귿, 니을 3번이 정답이네요. 26번 부동산거래 신고법령상 이행강제금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이행명령은 문서 또는 구도로 그랬는데 구도 안 됩니다. 문서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행기간 3개월 이내로 좋습니다. 정해서. 2번 토지거래 허가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어요. 임대칠이. 따라서 토지 취득가에게 100분의 7 상당의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15일 내가 아니라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4번 시군구청장은 최초의 위반행위 틀렸습니다. 최초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이죠. 출발 날짜가 참조했습니다. 5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합니다. 신규 부과 안 하죠. 다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징수해야죠. 이미 부과된 거. 정답 2번. 27번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 규정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국제기구로서 준정부 간 기구, 그러니까 외국 정부 그리고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로서 UN이라든가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다 이런 건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문제 없죠? 니은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법인이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가 아니라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죠. 만약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취득 신고 안 해도 돼요. 디귿번 취득하려는 토지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으면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외국인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외국인 허가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타당합니다. 니을번 국제하나회 전문기구 유네스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는 취득하는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 이후의 원인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따라서 옳은 건 기억, 디귿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여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외국인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디까지가 허가구역이고 몇 년짜리 기간이죠. 지정기간 몇 년짜리인가, 그리고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데 최근에 바뀐 건 허가 대상자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허가 대상 지목이라든가 이런 걸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이네요. 2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건 새로 지정하는 거죠. 신규로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의견을 들으라는 의견 없어요.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가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재지정을 할 때 의견 청취죠. 3번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허가대상 토지에 관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허가받으라고 하는데 전세권은 허가대상이 아니죠.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거예요. 4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틀렸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5번 공업지역 나오죠.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 이하일 때 면제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의 폐업 및 재등록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갑은 폐업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왜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됩니다. 2번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보내는 과태료 없어요. 대집행이죠. 대집행. 3번 갑이 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24년 2월 8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폐업 신고했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15일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2024년 2월 8일로부터 1년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이니까. 4번 갑이 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24년 6월 10일 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업무정지를 받은 게 아니고 위반만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2024년 7월 5일 날 폐업 신고했다가 2025년 7월 20일 그러면 폐업 신고한 때로부터 1년이 넘어서 다시 등록했잖아요. 이런 건 업무정지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재등록 개공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려면 폐업 기간이 1년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1년 넘었잖아요. 따라서 업무정지할 수 없으니 자 4번이 맞는 정답입니다. 5번 갑이 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21년 2월 5일 날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죠. 그랬다가 2022년 3월 6일 날 폐업 신고했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16일이니까 2022년 3월 6일, 2025년 2월 16일. 그럼 폐업 기간이 3년 안 됐잖아요. 다시 등록했다면 종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어요. 폐업 기간이 3년 조금 안 됐잖아요.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재등록 개공의 등록 취소가 되려면 폐업 기간이 3년 이내로 들어오면 돼요. 지금 3년 이내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개공갑은
소공을과 보존병을 고용코자 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갑은 병 보존을 포함해서 최대 10명까지. 왜냐? 갑, 계공, 을, 소공 수의 5배 초과 금지니까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어요. 니은번 갑은 을을 고용하고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실무교육 받도록 한다. 순서가 잘못됐죠. 고용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고용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따라서 신고하고 실무교육 순서가 잘못됐죠. 순서가 고용을 하고 교육받게 하고 고용신고하고 업무 개시 이런 순서로 가야 되잖아요. 디귿번 갑은 을의 고용신고서에 을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그랬는데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고용신고 때는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가요. 왜냐면 자기네가 다 확인하잖아요. 따라서 옳은 것 정답 기억 반환합니다. 31번 계공 갑의 중개로 을은 병 소유의 서울시소의 상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걸 갑이 중개한 거죠. 보증금이 10억이라면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9억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 상가입니다. 10개월짜리 계약을 했으면 초과 상가는 최단기간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10개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X 건물을 인도를 받아 2025년 9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9월 10일 날 같은 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틀린 것. 초과 상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환산합산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권리금은 보호해주죠. 대항력은 인정해주고 표준계약서 적용해주고 10년간 갱신 요구 그리고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9월 11일 날 대항력 취득하는 거 맞고 이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그랬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초과상가는.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적용이 없고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이 없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없고요. 증액제한 규정의 적용도 없습니다.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병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10억짜리 가게라도 10년간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4번 병 임대인은 을에게 10개월로 정한 기간에 유효조정할 수 있어요. 최단 기간에 적용이 없으니까. 5번 병 소유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을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초과 상가잖아요. 31번은 반복학습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학습. 32번 A는 갑과 명의사 약정을 맺고 갑은 이거 날짜는 문제 푸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갑은 개업공인사 의뢰중개로 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가 명의사 약정을 맺고 자금을 지원했겠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인이면서 계약 명의신탁이 된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 맞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매수인, 수탁자가 권리를 완전히 가져버리기 때문에 A 신탁자가 혹시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자주 점유가 될 수 없어요. 신탁자 A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따라서 명의사 약정에 따라 X토지를 점유하더라도 그는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건 2번이네요. 그리고 A와 갑 사이의 명의사의 약정은 병이, 매도인이 몰라도 무효, 알아도 무효, 알아도 무효, 몰라도 무효, 언제나 무효입니다. 병 매도인이 갑과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A와 갑 사이의 명의사의 약정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러면 그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죠. 수탁자이자 매수인 갑의 것입니다. 5번 수탁자 갑이 X토지를 정액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갑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데 주임법상 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간단하게,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의 최우선 변제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이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지부나 지사 단위로 필수적으로 두고 시도 밑에 임의적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에서 15명까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30명까지 1915, 1530.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 변제권 범위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둡니다. 타당하죠. 2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그랬는데 10명 아니라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1530 성별구로에서 구성하고, 기간 분쟁 끝났다 안 끝났다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조정안을 통지받았을 때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봐요. 수락했다는 의사 표시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정답은 2번이고요. 34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의 비교 옳은 거. 1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을 사용해야, 이거는 사용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표준서식을 써도 되고 A4 용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2번 전속 중개계약서의 서식에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 그랬는데 서명 및 날인할 문서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밖에 없죠. 서명 또는이에요. 양서식의 권리취득용에는 희망 물건의 종류 들어갑니다. 취득하잖아요.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지역, 희망 가격, 희망 조건 다 희망이란 말이 들어가죠. 4번 양서식의 개업 공인인증서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서로 다르다. 아니죠. 다 같죠. 따라서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거 다를 이유가 없죠. 일반 전속이 다 있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 양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양쪽에 다 있잖아요. 유중배 양쪽에 다 있죠. 5번 양서식에 중개보수로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 이 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공 간의 문제잖아요. 중개보수 얼마로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기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기재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경매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매각 허가가 확정됐어요.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라. 문제없죠. 2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는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료는 소멸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입찰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아 경매 신청을 취하면 압류료는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만 매수인의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3번 농지에 대한 경매의 경우 농지증을
매수 신고 시에 제출. 틀렸습니다. 매수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조금 천천히 내도 돼요. 4번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틀렸고 5번 경매 등기가 되어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경매 등기가 되면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효력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등기 또는 송달이거든요. 등기가 됐든 송달이 됐든 둘 중 하나,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이에요. 정답은 1번. 3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매수인은 지금 자연인이고요. 자연인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 매수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지급 방식을 신고해야 되는.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격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2번 자연인이 조성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6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신고를 했는데 6억 이상의 경우에만이 아니에요. 가격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가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자연인의 수도권에 소지하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틀렸습니다. 수도권 등에 있으면 1억 이상일 때 자금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틀렸어요. 4번 자연인의 수도권 등 외의 지역.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이니까 비수도권이죠. 한 필지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3억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틀렸습니다. 3억이 아니고 6억 이상일 때죠. 5번 법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위외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그랬는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가격에 상관없이 가액에 관계없이 따라서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이용계획. 틀렸어요. 가액에 상관없이예요. 맞는 건 1번이네요. 37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취소해야 하는 그랬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죠. 여러분 중개업과 경매 대리업이 있으면 중개업 쪽이 깨지면 이쪽은 반드시 깨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됐으면 중개업도 취소, 경매 대리업도 취소. 그리고 중개사법에 따라 폐업 신고했으면 중개업이 깨졌으니까 경매 대리업도 취소.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도 취소, 경매 대리업도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죠. 4번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 취소. 왼쪽 등록 취소, 중개업 등록 취소, 오른쪽도 경매 대리업도 등록 취소.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5번 최근 1년 이내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을 때 이거는 중개사법 쪽에서는 필취인데요. 이쪽에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2번의 경우는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이 없죠. 2번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왔죠. 38번 매매 계약에 관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했을 때 1, 2, 3, 4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공통적으로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건 대, 권, 금,
세, 실수 그랬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중에 등기부기 대상, 거래 예정금액,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세금은 다 있죠. 주택만 있고 다른 거 없겠어요? 다 있죠. 권리관계로서 등기부기 대상 다 있죠.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유용제한 거래규제는 1, 2, 3까지밖에 없어요. 임목이나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중개보수 실비,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다 있고, 설명 가격,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가격을 설명하니까 다 있겠죠. 대권, 금세, 실수. 정답은 3번. 39번. 개공, 가배중개로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에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가 3억. 동시에 매수인 B가 임차인 A에게, A가 B에게 팔고 B가 A에게 세를 놨으면 3동인데 지금은 매수인 B가 임차인 C에게 새로운 사람이죠. 동일 아파트에 대해서 2000에 20에 세를 놓은 거예요. 이때 매매와 임대차를 모두 중개한 개공이 A, B, C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다 계산하면 3억 원으로 매매 보수 계산해가지고 양타 치고 2000에 20으로 계산하고 양타 치면 돼요. 3억 매매 경기도 조례 2억에서 9억 구간 0.4죠. 3, 4, 12 120만 원 곱하기 2 하면 매매 중개보수 240에 일단 2000에 20은 곱하기 100 하면 판산합산 4000이죠. 5천만 원 미만이니까 7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400 2014 더하기 2000 3400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죠. 3400은 0.5예요. 3400에 0.5면 17이죠. 그러면 17만 원 곱하기 2 하면 34만 원이에요. 34만 원. 그러면 249와 34를 더하면 274. 274, 5번이 되겠네요.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개공의 중개보수.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지 개공의 보수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중개보수 기재할 필요 없어요. 2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궁금해하는 걸 신고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잖아요. 3번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기재한다. 이건 맞는 거죠. 4번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외의 거래예요.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 이외의 거래. 그러면 기존의 건물 떠올리면 되죠. 이건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한 거죠. 만약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걸로 적죠. 5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성명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랬는데 성명이 아니고 주소란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데 아무튼 틀렸습니다. 자, 4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2번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1, 2, 4 이렇게. 자, 옳은 건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무리 정리 잘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